반갑습니다. 운전면허 보시는 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01번. 다음 중 수소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모든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운전자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번.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3번. 수소 자동차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폭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4번.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답은 4번.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602번.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운전 방법은 1번.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출발한다. 2번.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3번. 주행할 때는 수시로 가속과 정지를 반복한다. 4번. 정차 및 주차할 때는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한다. 답은 2번.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603번. 다음 중 수소 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1번. 연료 전지 시스템 스택. 2. 수소 저장용기. 3.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4번. 구동용 모터. 답은 3번.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604번. 다음 중 친환경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와 관련이 있다. 2번.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이 있다. 3. 자동차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시동 후 장시간 공회전을 한다. 4. 수시로 자동차 검사를 하고 주행거리 2000km마다 엔진 오일을 무조건 교환해야 한다. 답은 1번, 2번.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와 관련이 있다. 2.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이 있다. 605번. 다음 중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1. 전기자동차. 2. 수소자동차. 3. LPG 자동차. 4. 노후된 디젤 자동차. 답은 4. 노후된 디젤 자동차. 606번. 친환경 경제운전 중 관성 주행 방법이 아닌 것은 1.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2.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3.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 4. 오르막길 진입 전에는 가속하여 관성을 이용한다. 답은 2번.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607번.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주로 억제하는 물질은 1. 질소산화물. 2. 탄화수소. 3. 일산화탄소. 4. 이산화탄소. 답은 1번. 질소산화물. 608번. 다음 중 수소 자동차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수소 자동차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2. 수소 자동차 점검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3. 수소 자동차 점검 시 가스 배관 라인, 충전구 등의 수소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수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답은 4번. 수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609번. 수소 자동차 운전자의 충전소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수소 자동차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소 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3.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는 시동을 끈다. 4. 충전소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임의로 충전기를 조작하지 않는다. 답은 2번.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610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 연료를 충전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수소자동차의 연료를 충전하기 전에 시동을 끈다. 2.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기 주변에서 흡연을 하였다. 3.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의 설비 등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4. 연료 충전이 완료된 이후 시동을 걸었다. 답은 2번.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기 주변에서 흡연을 하였다. 큰일 나죠. 611번. 화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행하여 연료를 절약한다. 2. 브레이크 페달을 나누어 밟으면 제동에 효과가 없어 한 번에 밟는다. 3.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하여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4. 경음기를 크게 올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하게 주행한다. 답은 3번.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하여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612번. 다음 중 화물의 적재 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2. 예비 타이어 등 고정된 부착물은 점검할 필요가 없다. 3.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화물은 느슨하게 묶는다. 4.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 답은 1.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613번.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2. 화물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3. 적재함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다. 4. 화물을 모두 적재한 후에는 화물이 차량 밖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답은 2번. 화물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화물 적재함의 화물 적재 시 앞쪽이나 뒤쪽의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적재합니다. 614번. 대형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하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2. 타이어의 공기압과 트레드가 고르지 못하면 제동거리가 달라진다. 3. 차량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4.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답은 4번.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길어집니다. 615번. 다음 중 저상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다. 2. 차체 바닥의 높이가 일반 버스보다 낮다. 3.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다. 4.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 높이가 2분의 1이다. 답은 4번.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 높이가 2분의 1이다. 616번.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1번 과태료 10만원, 2. 범칙금 10만원, 3. 과태료 7만원, 4. 범칙금 7만원. 답은 4번. 범칙금 7만원. 범칙금 7만원. 617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 받침대를 사용한다. 2. 건설기계 등을 적재했을 때는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한다. 3. 적재함 전후 좌우에 공간이 있을 때는 멈춤목 등을 사용한다. 4.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원에 벌점은 10점이다. 답은 4.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5만원에 벌점은 10점이다. 4번과 같은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범칙금은 5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범칙금은 4만원,
그리고 벌점은 15점입니다. 15점입니다. 618번.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1. 차량 정비기술 자격증 2.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 3. 택시 운전사 자격증 4. 제1종 특수면허. 답은 2번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 619번. 다음은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전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2. 긴 축간 거리 때문에 안정도가 현저히 낮다. 3. 승용차에 비해 핸들 복원력이 원활하다. 4. 차체의 무게는 가벼우나 크기는 승용차보다 크다. 답은 1번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620번. 다음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는 1번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행위 2번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 행위 3번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4번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답은 4번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621번. 제1종 대형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은 단 보행기 사용자 제외 1번 25dB, 2번 35dB, 3번 45dB, 4번 55dB. 답은 4번 55dB. 622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2. 중심은 상하의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3. 중심 높이는 진동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진동 특성이 없어 대형 화물 자동차의 진동각은 승용차에 비해 매우 작다. 답은 1번.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623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낮다. 2. 고속 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3. 운전대를 조작할 때 소형 승용차와는 달리 핸들 복원이 원활하다. 4. 운전석이 높아서 이상 기후일 때에는 시야가 더욱 좋아진다. 답은 2번. 고속 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형 화물차가 운전석이 높다고 이상 기후 시 시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소형 승용차에 비해 핸들 복원력이 원활치 못하고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승용차에 비해 높습니다. 624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제동 시 하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사각지대는 보닛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별로 차이가 없다. 2. 앞, 뒷바퀴의 제동력은 하중의 변화와는 관계없다. 3. 운전석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훨씬 넓다. 4. 화물 하중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답은 4번. 화물 하중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625번. 도로교통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재 용량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은 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 3. 지상으로부터 3.9m의 높이 4.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의 105%. 답은 1번.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626번.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 군안차 면허는 승차 정원 12명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10톤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답은 2번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627번 대형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으나 핸들을 조작할 때 소형차와 달리 핸들 복원이 둔하다. 2.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전성이 좋아진다. 3.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특성이 크게 변한다. 4.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안정성이 크게 변화한다. 답은 2번.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 62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몇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결 자동차는 제외. 몇 미터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0, 2. 11, 3. 12, 4. 13. 답은 4. 13m, 13m. 629번. 대형 승합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1.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2.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3. 범칙금 11만원 벌점 50점 4.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답은 2번.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입니다. 630번. 4.5톤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 금액은 1. 5만원 2. 4만원 3. 3만원 4. 2만원 답은 1. 5만원 5만원입니다. 631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2. 전조등, 미등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4. 미등, 차폭등 답은 1번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632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2.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4.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답은 4번.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633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화물 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2.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 중량의 120% 이내로 적재한다.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4.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 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답은 2번.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 중량의 120% 이내로 적재한다. 110% 이내로 적재해야 합니다. 634번. 제1종 대형 면허와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 기준은 1. 12톤 미만 2. 10톤 미만 3. 4톤 이하 4. 2톤 이하 답은 1번
1번 12톤 미만, 12톤 미만. 635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 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해야 하는 면허는 1번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2. 제2종 보통면허, 3. 제1종 대형 면허, 4. 제1종 군안차 면허. 답은 1.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견인할 때는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죠. 636번 다음 중 총 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1. 제1종 보통면허, 2. 제1종 보통 연습면허, 3. 제1종 대형면허, 4. 제2종 보통면허. 답은 2번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연습면허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637번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총 중량이 1,500kg인 자동차를 총 중량 5,000kg인 승합 자동차로 견인할 때 최고 속도는 1. 매시 50km, 2. 매시 40km, 3. 매시 30km, 4. 매시 20km. 답은 3. 매시 30km, 30km입니다. 638번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견인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일반 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4. 견인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답은 3번 일반 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639번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군안차 등은 제외 1. 제1종 보통 연습면허 2. 제2종 보통 연습면허 3. 제2종 보통면허 4. 제1종 소형면허. 답은 3번 제2종 보통면허. 6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3.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4.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답은 3번.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641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없음. 1. 1차로, 2. 2차로, 3. 3차로, 4. 모두 가능. 답은 3번 3차로. 642번 급감속, 급제동 시 피견인차가 앞쪽 견인차를 직선 운동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연결 부위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는 1. 스윙 아웃 2. 잭 나이프 3. 하이드로 플래닝 4. 베이퍼 록. 답은 2번 잭 나이프. 64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2. 소형 견인차 면허로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4. 총 중량 1,500kg 자동차를 총 중량이 5,000kg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km로 주행하였다. 답은 1번.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644번.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1.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2.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둔다. 3.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4. 승용차에 비해 축간 거리가 짧다. 답은 4번.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645번.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로인 우로 구분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높여 진입한다. 2.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3.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4.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답은 4.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646번. 자동차 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견인형 2. 군안형 3. 일반형 4. 특수 용도형. 답은 3. 일반형. 647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풀 트레일러 2. 저상 트레일러 3. 세미 트레일러 4. 고가 트레일러. 답은 4번. 고가 트레일러. 64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1.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2.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3.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4. 적차 상태의 자동차 축중을 말한다. 답은 1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649번. 도로에서 캠핑 트레일러 피견인 차량 운행 시 횡풍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피견인 차량이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은 1. 잭 나이프 현상 2. 스웨이 현상 3. 수막 현상 4. 휠 얼라인먼트 현상. 답은 2. 스웨이 현상. 650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견인형 특수 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1. 차량 총 중량 최대 적재량 2.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3. 차량 총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4. 차량 총 중량 최대 적재량 최대 적재 용적 적재 물품명. 답은 2번.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